영락자. 이렇게 너무 얇은데. 낙지. 영락제에 대해서 했어요. 이 영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제죠. 황제인데 이게 영락제가 비밀을 갖고 있어요. 황제 영락제. 이 영락제 때 유명한 사람이 정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화는 정화의 배가 유명하죠. 배, 함대. 함선을 이끌고 세계를 일주했어. 근데 그 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배가 한 요만하다 그러면은 이 정화의 배는 이따만해요.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 1421 이거 좋아합니다. 이 작가를. 맨지스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화라는 책을 내 가지고 그냥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제 그런 걸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그때는 저도 이제 정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보다 빨리 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얘기고 이 정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거를 조금 읽어주면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2002년 3월 15일 왕립지리학회 강연에서 내 결론을 공표했다. 그 강연은 세계 36개국 20억 명에게 생중계됐다. 대단한 거죠. 그럼 이게 진실이냐 이거야. 이 사람이 이 게빈 맨지스라는 사람의 1420이 진실이냐 이거를 이제.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출신이 함장 출신이야. 그래서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배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준 거야. 왜? 배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1421년이면은 우리의 그 태종하고 왕조실록에 세종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락제는 엄청나게 싸워. 특히 육전의 이 전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싸워가지고 이 조선에다가 많은 공물을 요구해요. 응? 공물을, 공짜, 조공이죠, 조공. 그래서 공물을 요구해가지고 특히 이 세종이 아주 영락제를 좋아했어. 영락제의 그 묘호 죽어서 부르는 이름 묘호가 태종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일치하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뭐 여러분들은 국뽕이라 그러는데 이 영락제의 묘가 태종이라는 데서 실마리를 갖고 혹시 이방원이 이성계 아들이죠. 이방원이 태종이 아니냐 해가지고 확신을 가졌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방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왕조실록이에요. 세종실록 7권 태종 4년 기묘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이거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이때 임금은 태종이에요. 그죠? 태종실록이니까.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요것이 이제 태종은 이방원이니까. 그래서 영락제가 이방원하고 너무 똑같아. 거의 연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방원이라고 확신하고 이성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한반도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역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 5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50년이 지나가지고는 지금 또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이 더 일어나요. 20대 초반에 그 이기백의 책을 갖다가 칠회독을 한 사람이야. 특히 근대사 부분이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고종이죠. 이 고종 때에 이 조선의 매료가 돼가지고 그때는 서울대학교만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사를 갖다가 이기백 책만 칠회독을 했어요. 고시 공부하는 식으로.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역사 선생님이 굉장히 거부였는데 매일날 찾아가니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역사가 좀 이상합니다. 왜 고종이 이렇게 멋있는데 왜 이렇게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빤히 보더니 국강상 평화호태왕 국강상 평화호태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표정도 없어요. 거군데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국강상 평화호태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자주 찾아오니까 이제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찾아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오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광개토대왕의 시호야. 국강상 강자 전에 강자 얘기했죠. 국강상 강자 강자 얘기했죠. 강자 국강상 이건 나라 국자고 강자 어떻게 쓰나 이렇게 그물망처럼 해가지고 쓰는 거 같은데 국강상 평화노태방 해가지고 이걸 외치는 거야.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몇 년 전 얘기하고 있어. 아유 벌써 이거 참으로 50여 년 전 얘기네. 그 기억이 나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게 지금도 물론 돌아가셨겠죠. 이분의 그 국강산 이게 광개토대왕의 시호죠. 국강산 평화노태왕이. 광개토대왕은 여러분은 고구려 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자로는 고려로 씁니다. 고구려 때 사람이잖아요. 근데 광개토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국강산 평화노태왕이야. 그 사람도 이 묘호가 영락입니다. 영락이야. 그래서 영락제라 그래요. 광개토대왕도. 그러면 이 영락제를 갖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영락제는 1421년도에 아주 이게 정화가 이제 출발하는 그 해가 1421년으로 메빈 겐지스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영락제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국사 선생이 지금도 문득문득 떠올라요. 국강상 평화태왕 고구려 때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1421년 정화 원정으로 가면서 영락제가 빛을 발하는 거고, 영락제는 이방원하고 연결돼 있고,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이고, 영락제 때 세계를 일주했어. 정화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강리도라 그러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도가 뭐야? 이 강리도입니다. 강리도랑 좀 다른데 혼일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 세계 지도인데 그게 영락제 때 지도라. 응? 영락제 때 형성된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 영락제 때 이 중국이 지금의 중국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올드 중국 또는 옛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고중국이죠. 고중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싫어하는데 지금의 레드 차이나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중국은 묘한 개념입니다. 중국은 태극이에요. 태극이 중국입니다. 묘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성자 1인이라고 1인 요건 1인 갑자기 대자를 썼네.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인을 합치면 이렇게 돼요. 1인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자가. 그래서 대자가 황제고, 중국은 황제 자신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지금도 달러의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only one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메이빈 겐지스라는 사람이 이 정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발표할 때 생중계로 20억 명이 자기가 말하는 걸 봤다 이거야. 뭐 좀 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가 이제 이 정화의 함대가 대단하다 이러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정화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저는 36억 명이 아니라 한 3,600명 정도, 어떨 때는 한 몇만도 봤으니까 이제 관심을 저에 대해를 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메리카 영락제라 그래가지고 이건 절판됐어요. 아메리카 대조서이라는 책에 제2장에 아메리카 영락제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사했어요.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조사했습니다. 이때 거의 미친 사람이었지. 영락제에 빠져가지고, 특히 정화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는 이제 황태자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연이라는 고을을 이제 다스리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에 오르는 사람이, 저는 이제 지금도 이방원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어쨌든 이 영락제가 이렇게 맨지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메리카 영락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 이것은 책으로 몇 권이 돼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이틀 하나가 초창기 정화함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출발하였으며 한자 동맹체와 연합하였다. 이게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아니 왜 영락제가 그러면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이 그럼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견합중국, 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담배 같은 거, 조선은 담배 나라냐, 담배. 이 담배 농업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입니다. 담배 농업. 세계 최고예요. 인삼하고 담배 농업이 세계 최고입니다. 생산량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특히 에팔라치아 산삼은 그건 대단히 세계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정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 여러분 황제,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기 나오죠. 요것을 저게 아니고, 이게 영락제가 아니고 정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에 대해서는 여기 배 보세요. 여기 이 배 보면은 어때요? 이게 콜럼버스의 배는 이 정화 함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화가 세계의 일주를 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배를 갖고, 상식적으로 그 배를 갖고 이 세계 일주는 불가능해요. 범선을 갖고 세계 일주 한다면은.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남북 아메리카 통틀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원정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 왜? 지금은 UFO가 나타나는 시대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끝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한테 우선 관심을 갖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